제가 지난 영상에서 엑셀표 같은 걸로 입찰가 산정하고 그리고 얼마의 수익이 났는지 이런 거를 표로 계산을 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 표를 어떻게 만들고 또 줄 수 없는지 자기한테 뭐 메일로 보내달라 하는 요청도 있어서 제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게 엑셀은 아니고 지금 저희 집에 컴퓨터나 노트북이 엑셀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플 계열의 뭐 이게 넘버스인가 그것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해서 제가 좀 입찰가 산정부터 뭐 수익률이라 하기보다는 뭐 수익이 얼마 남는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를 오늘 이 시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양도세를 단기 매도 그때 45%로 계산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직 법 개정이 시행은 안 됐더라고요. 아직까지는 70%다. 그렇게 알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정가가 4억이라고 할게요. 4억인 아파트, 수도권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최저가가 그러면 1회 유찰 돼가지고 70%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수도권이면 1회 유찰 70%죠. 70%. 유찰가는 우선 한 3억이라고 해놓을까요? 예. 이거는 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나중에 수익을 보고. 자, 여기까지 해놓고 다음은 좀 대출을 적어볼게요. 대출은 지금 제가 좀 알아보니까 감정가의 60% 그리고 또는 입찰가의 80%. 감정가는 KB 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낮은 금액. 공교롭게도 지금 금액이 똑같은데 뭐 2억 4천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잠깐만요. 입찰가를 좀만 높일게요. 그러면 3억 2천 이렇게 치면 대출 금액이 좀 다르잖아요. 그럼 이 둘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대출은 2억 4천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 제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좀 함수로 적자면 함수로 민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미니멈의 약자인데 이거를 이 함수를 이용하면 얘 곱하기 60% 그리고 콤마 하시고 이거 곱하기 80% 하고 이렇게 괄호를 닫으면 이 중에 최소값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안 움직이죠. 2억 4천. 예, 이렇게 해서 대출은 2억 4천. 함수를 이렇게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자, 이제 비용들을 쭉 적어봐야 돼요. 비용들. 처음에 취득세가 있겠죠. 취득세는 근데 보통 제가 직접 내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대출을 받으면 그 자사한 금융기관에 연관된 법무사를 통해서 이제 법무비가 같이 나가게 되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취득세 및 법무비 라고 이렇게 좀 쓸게요, 제가. 자, 취득세는 1.1%로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이냐 법인이냐, 그리고 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또 중과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그럼 저는 이제 예전에 보통 한 1.5%를 뭐 이걸 좀 따져가지고 거기서 뭐 큰 차이가 안 났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좀 넉넉히 한 1.6% 정도 잡을까요? 법무비라 하면 이제 거기 뭐 그 사람들 인건비, 뭐 교통비, 뭐 기타 뭐 또 세금 내는데 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이제 법무비로 저희가 이제 비용을 납부를 하게 되는데 한 이 정도 나간다고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1.6%. 자, 그 다음에 저희 대출 받았죠.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 나가겠죠. 이자 비용. 대출은 뭐 지금 한 4%대도 가능한 것 같긴 하지만 좀 그냥 5%로 보겠습니다. 5%. 이렇게 하면 연이자죠. 연이자가 1,200만 원. 5%는 연금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월을 나눠요. 그러면 12 나누면 한 달이자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매도를 생각했을 때 우선은 단기 매도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잘 안 팔려요. 진짜 안 팔립니다. 그래서 한 5달은 최소 가져간다고 좀 보수적으로 잡을게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이자를 5달치를 좀 비용으로 계산을 해놓는다 하면 500만 원이 되겠죠. 5달. 자, 물론 이자 비용도 월 계산이 아니라 일할 계산돼서 월별로 다르긴 해요.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월로 그냥 심플하게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명도비는 얼마를 할까요? 한 150만 정도 할까요? 예, 이 정도 하고, 다 이제 기타 비용. 여기 이제 기타 비용은 제가 도배장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걸 해야겠죠. 입주 청소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니까, 입주 청소. 그리고 하다 보면 이런저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병도비도 더 나갈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전 여기서 한 250만 원 정도. 제가 또 미납관리비도 있다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미납관리비 이거는 나중에 좀 왜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하는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100만 원 정도 제가 대납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다 됐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중개수수료, 그쵸?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는 이제 매매를 했을 때 발생하는 거니까 매매가가 확정이 되어 있죠. 매도가를 한 칸 띄고 이렇게 적어 볼게요. 부동산 물건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3억 7천 정도? 3억 7천 정도에 좀 팔 수 있다고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표 매도가를 3억 7천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개수수료는 보통 이 정도 가격이면 중개수수료율이 한 0.4% 됩니다. 0.4%. 0.4%.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겠죠? 지금? 쉽죠? 예. 한 148만 원 정도 감안을 하시면 되고, 중개수수료율도 뭐 금액에 따라서 보통 다르긴 한데, 저희가 막 뭐 10억 넘는 물건 이러면 좀 달라요. 근데 보통은 한 0.4%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다음은 세금 내야 되잖아요. 양도세. 그쵸? 양도세를 내야 돼. 이게 진짜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데,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취득가액을 좀 알아봐야 돼요. 취득가액. 이게 뭐냐면, 저희가 부동산을 매수한 금액 3억 2천에 이제 샀잖아요. 낙찰을 받았어요. 3억 2천 플러스 취득가액. 여기서 이제 경비로 좀 인정을 받는 금액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취득세 법무비는 취득가액, 필요 경비로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다 내가 취득가액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자 비용은 안 되고 명도 비용도 안 돼요. 여기 또 기타 비용 중에서도 도배장판은 안 되고 뭐 샤시 공사, 뭐 예를 들면 뭐 보일러 교체, 보일러 수리 이런 건 또 안 됩니다.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필요경비를 이전 받을 비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납관리비가 돼요. 미납관리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따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중개수수료 됩니다. 이게 다 취득가에 포함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매도가에서 취득가액을 파면 제가 여기서 표현을 매매 차익이라고 할게요. 예, 매매 차익이라고 하면 3억 7천 마이너스 3억 2,760만 원을 빼면, 자, 이제 매매 차익이 4,240만 원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양도세를 바로 곱하면 되냐?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포함을 시켜야 될 게 기본공제라는 게 있어요. 기본공제. 1년에 한 번 250만 원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냐? 250만 원. 250. 기본공제 250만 원을 여기다가 감안을 하면, 자,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 이제 과세표준이라고 할까요? 과세표준. 예, 과세표준. 정확한 표현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잘. 예. 자, 그럼 매매 차익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 이게 이제 과세가 되는 표준 금액이라 이거죠. 여기다가 이제 양도세를 곱하게 되는데, 자, 양도세가 이제 3,990만 원에서 좀 구분을 할 수 있죠. 여기서 1년 이내 70%, 현재 70%입니다. 70%고, 그리고 조만간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45%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45%도 양도세, 여기다 양도세 쓸게요. 뭐 전세를 또 한 바퀴 돌리고 2년 후에 팔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 기본 세율만 적용이 되겠죠. 기본 세율 보통 한 15% 정도? 이 정도면. 그리고 비과세를 또 뭐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죠. 비과세면 양도세가 없겠죠. 당연히 비과세일 경우 뭐 이렇게 크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1년 이내일 때 당연히 3,990만 원에다가 곱하기 70% 하면 돼요. 네, 70% 하면 되고, 자, 1년 이내 얘는 이거 곱하기 45%겠죠. 45% 하면 되고요. 기본세율이 적용됐다고 하면 15%, 한 15%를 여기서 계산하겠습니다. 15%. 그리고 비과세는 0이 되어 있고, 양도소득세만 나가는 게 아니죠. 또 지방소득세가 여기다 또 10%가 또 추가로 붙어요. 지방소득세 해서 이 양도소득세 금액의 10%. 예, 10%. 뭐 이거 다 똑같겠죠. 이것도 똑같고, 여기도 10% 똑같고, 여기도 10%. 얘는 제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러면 이제 소득을 알아봐야겠죠. 소득이 얼마인지. 저는 이 물건을 3억 7천에 받았어요. 그쵸? 그리고 3억 2천에 샀고, 그리고 비용이 이건 다 비용입니다. 그쵸? 취득세, 이자 비용 빼고 주고, 명도비, 기타 비용, 미납관리비, 중개수수료. 그쵸? 그리고 세금,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가 남냐? 야, 267만 원 남네요. 267만 원. 뭐 지금과 같은 이런 양도소득세로 단기 매도를 하기에는 뭐 이렇게 하면 투자가 아니죠. 이거는 예, 세금만 다 내다 끝나는 거니까 지금 뭐 단타할 시기는 아직 아니고, 자, 이제 뭐 45% 좀 개정이 된다 했을 때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식을 카피를 하고 여기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는 해가지고요. 는 하면 이렇게 수식이, 우선은 수식을 다 붙여 넣을게요. 제가 또 는. 엑셀 안에서 엄청 불편하긴 하네요. 이게
자, 하고 이것도 눈 같은 수식을 불러와서, 자 이제 마지막 수식을 세율만 좀 바꿔주면 되겠죠. 이게 아니고 요거겠죠. 얘도 요거고. 자 45%를 했을 때는 단기 매도시 한 1,300만원 정도가 남네요. 그리고 기본 세율, 이거는 이제 2년을 좀 보유를 하겠죠. 뭐 지역에 따라서 거주를 할 수도 있고, 기본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면 보유를 하다가 팔았을 때는 한 2,600만원 정도가 남네요. 그리고 비과세는 세금이 없겠죠. 세금이 없으니까 빼버리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금이 없으니까. 물론 뭐 이제 기본 세율을 뭐 보유를 하면 그 중간에 뭐 재산세도 나갈 수도 있고, 뭐 종부세, 이건 종부세 정도는 안 나갈 것 같은데, 뭐 다른 부동산이 있으면 또 종부세를 나갈 수 있죠. 뭐 개인에 따라서. 뭐 거기까지는 복잡하니까 계산을 안 했어요. 거기는 뭐 스스로 좀 계산을 하시고 우선 이렇게 된다, 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어쨌든 70%잖아요. 이거 뭐 단타 해가지고 뭐 이렇게 목표로 한 사람은 거의 없겠죠. 이걸 이렇게 해서 뭐 돈을 남겨 먹으려면 입찰가를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적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좀 낙찰을 받기는 힘들다고 보여지니까 아직은 단타는 좀 메리트가 없고, 45%로 좀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는 뭐 감안을 해서 단기 매도를 할 때 이거를 좀 보시고, 여기서 이제 뭐 입찰가를 좀 조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입찰가 이 정도 수익이 좀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뭐 한 3억만 넣어보면요, 숫자가 딱 쫙 바뀌죠. 그러면 뭐 단타를 쳐도 한 700만원이 남고 1년 이내는 2,400, 그리고 뭐 기본세율 때 4,300 이렇게 바뀌니까 이 자기가 목표라는 금액을 적어놓고 입찰가를 약간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좀 현실적으로 3억 2천원으로 적어놓고, 자 또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저거 아닙니까? 저거 투자금, 내 돈이 이제 얼마 들어가는지 대출을 제외한 투자금을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우선 투자금, 입찰가 이거 그쵸, 들어가는 돈이죠. 그리고 취득세면 법무비 들어가죠.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초기 투자금은 아니에요 사실. 그쵸, 이거는 이제 이자를 아까 5살 동안 쭉 내는 거니까 초기 투자금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뭐 있어도 없어도 되는 돈이에요. 예, 그래서 좀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도비는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기타 비용, 미납관리도 마찬가지고, 중개 수수료도 뭐 나중에 매매할 때 내는 거니까 이것도 지금 당장은 있을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금이 3억 3천인데 여기서 이제 대출을 2억 4천 받았죠. 뭐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제 대출을 빼주면 되겠죠. 예, 빼주면 이게 9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한 감정가 4억 정도 되는 아파트 물건을 입찰을 한 3억 2천 정도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투자금이 한 9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예, 잘 따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최대한 쉽게 한다고는 했지만 좀 엑셀이나 이런 게 많이 어색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물론 계산기로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좀 어느 정도 엑셀은 조금 배우시는 게 아무래도 경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수익 계산을 하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한 시세 조사,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아까 매도가 맞죠? 그 매도가에 따라서 수익 금액이 막 어마어마하게 차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막 어마어마한 금액을 넣어버리면 입찰가도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시세 조사를 통한 입찰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모두가 뭐 이런 식으로 좀 계산을 해서 좀 싸게, 경매로 웬만하면 다들 싸게 입찰해서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